있지만 우봉이들이 많은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조용히 처음 문제 제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런 통계적으로 다 불가능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우봉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우봉이들에 의해서 마련된 거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 블랙 운동이 유지가 된 것도 우봉이들 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로는 그걸 이제 총괄하고 계시는 우봉이 아저씨라고 그러죠. 목정왕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술선 우봉 그 순서로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우봉이 아저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총괄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봉이들은 각각 개인이 우봉입니다. 그래서 대표도 없고 각각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개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최근에 국제선거조사단의 입국 여부와 관련해서 일희일비들을 하고 계셔서 그 대안을 마련해 드리고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국제선거조사단이 입국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미국 현지에서 우한 폐렴과 4.15 부정선거를 연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1인당 4만 불 이상의 돈을 벌고 부정선거도 입증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도 강화되는 그러한 결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실행했는데 그 가운데 우한 폐렴이 있습니다. 2020년은 한국에서는 행정부,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권이 입법부마저 장악할 수 있는 4.15 총선이 있었고, 지금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11월 3일 대선에서 낙선을 시킨다면 그 친중 인사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세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에 개입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의 그 중국 공산당의 개입 양상을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중국 공산당에서는 여론조사기관과 매스컴 종사자들을 직접 매수하거나 현지인들로부터 일을 시켜서 매수케 함으로써 중공자금을 받은 여론조사 기관과 매스컴이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허위로 전혀 사실이 아닌 그 결과들을 발표하고 매스컴은 계속하여 반복 확대 보도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바이든이 당선 확률이 90%가 넘는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 미국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그 등기우편 제도하고 많이 틀린데 미국에서도 우편제도, 우편투표제도를 활용한 부정선거가 자행이 되고 있고 이미 많은 부분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 법원과 한국 법원의 판결 성향을 좀 보겠습니다. 북한 괴뢰 집단이 죽음에 이르게 한 미국인과 한국인의 목숨값을 비교를 해보면 오토 원비어를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17개월 동안 억류되고 감금되고 고문을 당한 그 청년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을 했고, 그 부모는 2018년 4월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손해배상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 금액은 한 1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 이 피고 북한이 변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변론 패소를 하는데 정확하게 8개월이 걸렸고 2018년 12월에 미국의 법원에서는 5억 113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확정하였고 오토 원비어의 부모님들이 현재 활발하게 회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법원에서는 그 금강산에 관광객으로 갔던 박광자 씨 아시죠? 그분 북한 정부를 상대로 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걸로 압니다. 또 최근에 이 북한군에 의해서 화형당했다는 해수부 공무원 유족들도 문재인으로부터 자필도 아닌 타이핑된 뭐 유감 표명 그 편지 달랑 한 장 받은 게 전부고 북한을 탈출한 6.25 전쟁 포로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수십 년간 억류된 그 손해배상금이 1인당 2,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대법원에서는 현재 뭐 크게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민혁 후보 페이스북 포스팅 글에 유정화 변호사님인가 뭐 그분이 재검표 변론 준비길에 참여하셨다가 우셨다. 저 대법원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뭐 당연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법은 사형이라는 깃발을 들고 다닙니다. 당연히 사형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쥔 자들에 의해서 자행된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순순히 우리 재검표 소송인단이 열심히 준비한 그런 증거들을 인용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선거조사단이 들어와서 한다면 훨씬 더 나을 텐데 현재 들어오냐 마냐에 대해서도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저 오토 원비어의 그 손해배상금을 5억 불을 판결 선고해준 미국 법원에 가서 하면 어떠냐, 그죠?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의 그 지명을 통해서 미국의 대법원은 완벽하게 보수 성향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 사건을 미국 법원에 소제기 후 판결 선고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법리적인 부분은 김학민 변호사님께서 이제 추후에 설명을 해주실 텐데 우리에게는 한국 선거 투표권이 있는 재미교포도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속지주의를 따질 경우에 재미교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현재 이 전 세계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우한 폐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4.15 부정선거 이 조작 흐름도는 우리가 미국 법원에 소제기를 할 때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되는데요. 부정선거를 하려면 어떤 조작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조작 기준점 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득표율,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의 기준점은 문재인의 그 지지율입니다. 또 득표율이 있고 투표율이 있지요.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사전 투표율을 조작 기준점으로 잡은 것은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사전 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건 관외 사전 투표죠. 관외 사전 투표. 그래서 지금 그 박주현 변호사님이 열심히 뭐 등기우표 전수조사도 해서 110만 표 이상이 이상하다라고 뭐 발표도 했고, 그게 이제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일 투표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확하게 이 추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게 화웨이의 무선망을 이용한 디지털 전산 조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사전 투표까지 손을 댄 것이지요. 당일 투표함에도 뭐 부정선거가 있어 이건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관련한 함수에 대해서는 솔선우 부인님이 좀 이후에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관내사전투표, 관내사전투표에서 가짜표를 막 섞었는데 그 가짜표는 뭐냐?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민주당 지지한다는 이 가짜표를 만든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로또 당첨 확률보다 높은 로또를 받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구내식당에다 뭘 붙여놨었냐면 한 표의 가치는 4,700만 원이다 라는 걸 붙여놨습니다. 청와대에서 인정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중앙선관위에 선거인 명부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그죠? 그 뒤에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 확인이 되면 부정선거 주범과 중국 공산당, 더불어민주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어디에? 미국에. 또 어떤 방법으로? 징벌적인 손해배상소를 제기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인 명부 정보 공개를 할까요? 저는 절대 안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손해배상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중앙선관위에서 공개하지 않는 자료는 모두 부정선거의 증거가 됩니다. 거꾸로. 이들이 없앤 서버, 그죠? 전자개표기, QR코드 등등 여러분들이 모두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거꾸로 미국 법원에 가서 저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이미 다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명의도용 당한 유권자를 찾으려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연수구에서 가장 많이 했고, 뭐 다른 지역도 있는데 거기 뭐 밝힐 수는 없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어떤 게 쉽냐? 돈 줄게. 그럼 좀 쉬워요. 야, 니들 4,700만 원 받을 수 있어. 그럼 이제 눈이 조금 뿅뿅뿅해. 근데 저보다 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안 먹혀요. 누가 가서 얘기하면 정말 잘생기고, 부정선거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면 막 별이 아니고 레이저도 나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방법은 이제 별도로 찾았습니다.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고. 근데 이분들이 또 뭐냐, 정치에 관심도 없고 뭐 적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비용 부담으로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학민 변호사님 등이 변호사비 무료로 해주신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우린 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것만 가지고 쉽다면 한 9월, 10월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한 몇백만 명 끌어내려고 했는데 우한표는 2차, 2단계 때문에 사실 움직일 수가 없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수술도 하고, 근데 뭐 앞으로 또 계속 할 겁니다. 명의도용당한 유권자 총수하고 손해배상 총액을 보니까 전국에 253개 지역구 모두에 있습니다. 모두에. 전라남북도는 안 했냐? 그 절대 아니죠. 전라남북도부터 해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의 사전 투표율이 조작의 기준점이었기 때문에 그걸 있는 대로 높이는 과정에서 일부 있었습니다. 그럼 저게 얼마냐? 명의도용당한 유권자 총수는요 234만 8,342명입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1인당 4,700만 원 받아야 되죠. 그럼 돈이 얼마냐? 110조 3,720억 7,400만 원입니다. 이거를 사실은 시간이 좀 있어서 이들을 빨리 불러냈으면 국내에서 해결을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국내에서 지금 대법원 진행하는 거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1인당 4,7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징벌적인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이분들 뿐이 아니고 저처럼 열심히 사전에 선거운동도 하고 뭐 이런저런 기여도 했던 사람들도 내 참정권이 유린당한 거기 때문에 투표한 분들도 미국에 가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시진핑 죽이고 싶죠. 문재인, 네? 또 양병철, 조혜주 개인들은 다 거는 거예요. 다 걸 수 있습니다. 니들이 와서 변론하라 이거야. 우리 거기 가서 할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들이 지금 현재 덮고 있는 모든 증거가 은폐시켜버린 것들 모든 게 미국 법원에서는 거꾸로 증거로 인정될 것이고, 이들은 어떠냐? 피고로 나와서 변론을 아마 못할 겁니다.
오토원기업 몇 달 걸렸죠? 8개월. 우리도 8개월 이내에 부정선거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까지. 또 중국 애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중국 공산당의 주요 간부들은 미국 내에 다 자산이 있습니다. 개인 자산들이. 그것도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110조를 우리 정부를 상대로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 돈이잖아. 근데 미국에 가서 이 중국 애들 돈을 뺏으면요. 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이 트럼프 대선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이 부정선거도 동일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냐 안 되냐 우리 존경하는 리빙타이 교수님은 뭐 바이든이 반드시 된다고 유럽에서 뭐 트럼프를 비호한다는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스위스에 같은 경우는 뭐 몇 장의 이 부정선거 표가 발견됐다고 해서 모든 선거가 무효가 됐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그 우편 투표 관련해서 수백만 장의 그 부정선거 표가 발견되고 뭐 수사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부정선거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왜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또 이들의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뤄져서 진다고 하면 트럼프는 사전에 지금 발각된 부정선거를 이유로 선거 무효를 선언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바이든 일가 아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서 구속시켜버리고 재선거를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아까 한국의 그 총선에 개입한 중국 공산당 또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관련해서 흑인 폭동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었죠. 그러나 뭐 그걸 빼고라도 우한 폐렴 또 뭐 사전투표에서의 부정이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미국의 유권자 한 표의 가치가 얼마냐? 우리가 4,700만 원이면 미국은 1억이 넘겠죠. 그죠? 그리고 누구 부르면 됩니까? 사전 그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 불러내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름이 도용당했는지 안 했는지 보자.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에서 아무 명의를 막 써가지고 저기 이 선관위로 보내고 그러다가 같은 이름을 너무 많이 써서 보내서 걸린 거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이건 훨씬 더 쉽습니다. 한국보다. 그래갖고 얘네들도 역시 똑같이 무료별로 해준다고 그러면 됩니다. 이 미국은 뭐라고 해요? 성공보수 이런 쪽을 많이 봤기 때문에 반반 해도 뭐 충분히 할 변호사들이 많죠. 그래서 미국인들도 어떻게 하면 되냐? 민주당 그 바이든 일가 자산 또 후보들 자산 요번에 걸린 지역구들 그 자산 전부 압류하고 또 누굴 해야 됩니까? 중국 공산당원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우한 폐렴과 부정선거로 엮여진 이 손해배상 소송에 공동 전선에 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즐기면서. 그래서 미국 재미교포들이 우리 계시잖아요. 상당히 많이. 좀 뭐 큰 비용 부담 없으니까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미시 USA 뭐 이런 데들 이 그분들한테도 전부 다 바이든 성향이거든요. 투표하지 말고 돈 벌자라고 해서 그들도 트럼프 당선하는데 기여 좀 하게 하고. 그래서 한미동맹도 이러한 과정에서 공고화될 테고, 우리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들이 국내에서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를 은폐하고 삭제하고 멸실시키고 했습니다. 그게 미국 법원에 가서는 모든 게 거꾸로 돌아옵니다. 확실한 부정선거의 증거로. 따라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붕이 아저씨라고 하시죠. 묵종한 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솔선 우붕이로 우한결론에 계시는 솔선 우붕이라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해주시죠. 좀 잠깐 준비하는 동안 말씀드리면요. 아까 맨 처음에 시작된 최원목 교수님 동영상은 정보 언론기관이나 유튜브들은 배포를 할 테니까 다시 이렇게 양해 말씀드리고 다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TC 인사이드 우한갤러리에서 솔선 우붕이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잘나서 나온 것도 아니고 막상 여기 나오다 보니까 많이 망설여지고 두려웠습니다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사전투표님, 우붕이 아저씨님, 엄마 우붕이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발표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야 정치인 특정 세력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라면 다 알아야 될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식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총선 설계의 재구성 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제가 설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작이다, 보정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라는 표현을 썼고요. 재구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잘 선거 현실을 모르면서 뭔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러한 인위적인 작용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체크하면 보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많이 유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부정선거 의혹 중에서 왜 사전투표 문제에 집중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이게 부정선거라고 의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개표하고 난 뒤에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이 너무 이상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거 아마 부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해되지 않는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출발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QR코드 문제, 투표용지 문제, 우편 배송의 문제 등등 증거 자료를 많이 제시해도 선관위나 언론에서는 약간 실수가 있었다 내지는 부실 선거지 이게 무슨 부정 선거냐는 식으로 뭉갭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데이터로 남아있는 수치를 활용해서 공식으로 이 모순을 입증해야만 객관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그래야만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우리가 강남역에서 블랙시를 하고 이렇게 막 거의 맨손으로 싸우다시피 하는데 너무도 이렇게 저쪽에 다양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벽을 쌓고 우리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묵살을 하고 있는 부분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우리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뭔가 이래 조금 객관화된 자료 이걸 찾기 위해서 우한갤러리의 우붕이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역시 그게 힘을 보태기로 노력을 했는데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정선거 의혹의 가장 핵심은 사전투표율이 이상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를 연구를 하면 할수록 답은 사전투표율에 있다는 무슨 말이냐 사전투표율과 사전투표율이 연동하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디테일하게 공식으로 만드는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워낙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전투표율로 인해서 사전투표율과 전체 투표율의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공식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식을 발표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왜 이런 사전투표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선거 설계를 했느냐 어디까지 설계라는 표현은 제 추정입니다. 우리가 당일에서도 여러 가지 인위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개표 당일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고 참관인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인위적으로 작업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소의 인원이 여기 관여돼야 되고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사전투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사전투표가 우리나라에서 2013년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때부터 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도 제 추정입니다만 어느 정도 테스트 마켓 형식으로 어떤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이건용 보정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163석, 전체적으로 180석. 유시민이도 그런 말했죠. 180석 획득하면 뭐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소위 말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정의 근거로 제가 역추적을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즉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공수처법이나 여러 가지 입법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을 강력하게 리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반 이상에서 가능하다면 내심으로는 단독 배영 가능한 200석까지도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자료도 있고 하니까 163석이라고 이건용 보정값이